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인권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인권 실천과 보편적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죠. 대전 인권센터가 지역의 전쟁 역사와 그로 인한 인권 수탈 현장들을 바라보고 지역사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전 인권센터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남입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황성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 인권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듣겠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인권센터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인권 하면은 뭐 많이 아실 텐데 인권센터는 센터.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인권센터는 대전시 인권 조례에 기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2017년도 8월에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대전 YMCA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네. 대전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은행동에 그 도청 옛날 구도청사 예, 앞쪽으로 앞쪽에 있습니다. 네, 그 앞쪽에 네, 5층의 건물을 자리하고 있어요. 예, 그 네, 위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서 네. 네, 네. 우리 대전 YMCA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 네, 중이군요. 그러면 시산하 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시사나 중간 지원 조직으로 네,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센터장 맡고 계신 우리 김종남 센터장님은 대전 Y에서 또 활동하시잖아요. 네.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제가- 활동가분들도 Y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 사무처장까지는 저희 Y에서 파견을 한 네, 활동가고요. 나머지 2명은 네, 그 선발을 해서 인권센터에 네, 활동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두 분은 대전 YMCA에서도 네, 네. 같이 활동하시고 네. 인권센터에서도 같이 활동하시고 네. 오래된 아유. 관계죠. 대단한 인연이네요. 그래요. 우리 두 분의 그 이력이랄까요? 그걸 좀 들으면 이 센터에 대한 이해도 좀 빠를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은 뭐 이런 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해오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YMCA 97년도에 인연을 맺어서요. 제가 그 소비자 피해 권익 구제 활동, 권익 증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소외계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고 옹호하다 보니 이제 YMCA 활동에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결과가 인권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우리 오래됐죠. 네네. 우리 네. 황성미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2001년도 7월에 그 결시가동지원센터 그 IMF 터지고 나서 그 결시가동지원센터를 업무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때 좀 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YMCA 안에 그 아동권리 센터가 있었어요. 아동인권센터가. 그래서 그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청소년이 됐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런 이제 일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그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아이들의 노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인권센터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민운동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네. 제가 원래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그러세요? 과에서도 아동 권리나 뭐 방임이나 학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런 활동들이 이제 네, 그렇죠. 쭉 이어져서 지금 네네. 인권센터 활동까지 하고 네네. 계시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올해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인권센터도 좀 특별히 기획하신 행사가 있으시다고 해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한국전쟁과 관련된 특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 작년까지는 한국전쟁을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올해는 이제 70년이 되기도 했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평화의 시각으로 그리고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 평화인권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지난해부터 관련 특강이 있었나요? 네네. 지난해부터 그냥 한국전쟁 바로 알기 뭐 이런 특강으로 좀 시민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이거를 좀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어보자. 이런 주제를 좀 잡아서 올해는 이제 3회차 정도로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대전 인권센터가 한국전쟁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이 특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연관성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센터는 이제 전쟁을 기억하기보다는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든지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승에 대한 기념들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엔 사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이제 그 폭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라진 민간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국가가 어떻게 국민에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뭐 전쟁의 그 전승을 기념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특강을 통해서 한국전쟁 당시 대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는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과 그 안에서의 학살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한국전쟁의 어떤 인권 관련 일들을 우리 인권센터가 좀 기억해야 된다.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권의 기본은 생존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이거든요. 네, 한국전쟁이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인권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할 일이다. 네, 네. 예. 평화 인권 특강 올해 이제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예. 총 3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강 안에서 이제 저희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역사로나 교육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시기 대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1강 정도가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그러면 그 대전 전투가 있는 그 시기에서 대전 안에서는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민간인 인권유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서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네. 한반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쟁이라는 그걸 좀 종식을 하고 좀 평화롭게 인권적으로 이거를 좀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3강을 거쳐서 좀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종료가 됐나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까지 네. 3강이 종료가 됐군요. 네네, 3강이 종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어떤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전쟁의 모습들 또 그로 인한 민간의 피해 모습들을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어떤 기억나는 얘기들 우리 청취자들께 좀 전해주신다면요. 저는 대전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폭격 이후에 이제 대전 지금의 중심지인 은행동이 이제 다 초토화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대전의 이제 토착민들이 그거를 다시 이제 재생하는 그래서 이제 온막도 짓고 이제 뭐 소뚜껑 같은 데다가 이제 밥도 해먹고 이런 장면들이 네네. 있었어요. 그런 사진 장면이 있었는데 사진 자료가 있었나요? 네네 사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했는데 그때 그 사진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강사분이 했던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사진을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저 시대에도 캠핑이 있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집 밖에서 네네. 밥을 먹는 상황이 네네, 캠핑 그렇죠.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흑백이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그냥 웃어넘길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역사의 좀 기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한 장면은 이제 국경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벨기에, 뭐 네덜란드 이런 이제 국경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렇게 타일 하나로 국경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휴전선이 있고 철창이 있고 그 사이에 나라 또 안에. 간격이 있고, 또 어떤 사진은 한 집이 국적이 2개인 거예요. 외국의 나라, 북유럽의 나라들인데 국적을 2개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 이쪽 국적도 있고 이쪽 국적도 있고, 거실에 가면 뭐 벨기에였다가 뭐 이제 뭐 방으로 오면 뭐 스위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보고 참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분단이라든지 국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경계가 없구나. 심각성을 우리나라, 우리만큼 심각성이나 안 느끼는군요. 네, 우리만큼 느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참 그 사진도 되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 어떻게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러면서 강사하신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국경이 그냥 편안하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여겨줄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정말 우리의 역할이 크겠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분단의 역사 속에 사실은 네 편 내 편 해서 뭐 넘어오면 막 지우개 뺏어가고 이게 지금 네, 우리 네, 어린 네, 시절 네, 모습인데 네,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네. 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네, 네. 눈에 띄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참 기억에 남더라 이 얘기는.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직접적으로 교육에 막 참여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전쟁할 때 숟가락 하나도 쇠붙이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했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저희의 이제 자녀들, 아이들한테는 이런 평화나 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죠. 그래요. 네, 네. 우리 처장님 그 강사는 어떤 분이 해주셨나요? 네, 아마 여기 이제 출연도 하시기는 했었을 텐데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오셨었죠. 네, 네. 네, 네, 해주셨는데 체감하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형식이다 보니까 워낙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편안하고 재미있게 그 내용을 강의를 하셨었고, 그 참여하는 분들은 시민분들이 네네, 일반 시민분들에게 이제 불특정다수 시민분들에게 사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쟁의 기억들을 좀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특강이 열렸는데, 앞에 우리 대전인권센터 역할이 이제 어떤 민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인권 유린의 현장을 좀 기억하는 것도 역할이다 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혹시 대전에도 있는지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마 1950년도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 현장이죠. 산내골룡골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가면 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요 산내골룡골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영상물도 제작하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유족분들도 함께 이 영화 상영회 뭐 이런 것도 많이 열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2년 전에 이 영화 상영을 인권 페스티벌 때 인권 주간 기념으로 대전시청에서 처음 열었었어요. 우리 센터에서 주관하시는. 네, 주간에서. 근데 유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외에 나가서 이 인권 유린의 현장과 이런 그 영화 상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더라. 대전에서도 너무 속상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더 열심히 알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네. 이유가 뭘까요? 좀 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체감을 못하기 네. 때문일까?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너희의 이야기가 어. 되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제 올해 그 산내에 이제 평화공원을 세우겠다 노근리처럼 영동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민간인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홍보의 한계라든지 이게 정말 우리의 이야기인지 대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야기였는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2년 전에 그 다큐를 상영할 때만 해도 시민분들이 대전에 이런 곳이 있었어?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르시고 모르셨어요. 이런 곳이 있었어? 대전에 이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나 국가가 좀 나서서 대대적으로 이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영상물이든 기록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정말 영동의 그 노근이 평화공원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좀 더 빨리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유족이나 어떤 개인의 영역에 두기보다는 정말 이 국가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발굴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까지도 좀 같이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또 단체나 기관들에서 교육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인권센터도 뭐 같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또 때이지만 인권교육은 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히려 인권을 더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네, 동선이 공개되고 하면서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기준도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지? 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으로. 우리 센터장님은? 약간 그 침해되는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부분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세계인권선언 29조에도 제가 적어 왔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우리의 개인의 권리는 정당한 조건 하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인 안전을 거잖아요.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동선을 공개하고 하는 건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 땐 있죠.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요. 또 인권교육이 중요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그 코로나 하면서 기후위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기후위기 또한 인권 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미세먼지나 또 화재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자꾸 오염되고 기본적인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그리고 이게 빈부격차나 아마 세대 그 계층 간의 차이로 인해서 더 차별받고 어려워지는 그 인권 침해 그러니까 생존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위협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인권이 더 보편화되고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인권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권센터가 다른 지역도 좀 개설이 되어 있나요? 대전 외에 뭐 광역권이라든지. 뭐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특히 뭐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인권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직접 운영이에요. 지자체가 이제 인권을 전담하는 이제 공무원을 두고 공무원이 직접 또 공무원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만 유일하게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도 그 시청사나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걸 더 편안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정책에 기반해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센터가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정말 지역 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이나 뭐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장점도 있네요. 네네 예. 장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역끼리 어떤 교류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뭐 이 대전 인권센터하고 다른 네네. 지역의 인권센터가 네네. 이제 저희가 최초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뭐 대구라든지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많이 보러 오시죠. 견학을 네, 오세요? 네. 그래서 많이들 보러 오시기도 하시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행정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는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좀 더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폭넓고 또 운영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있다. 네네,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센터장님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하신 활동들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2018년도에 제주 4.3 사건 기억 거리 캠페인 이런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하셨던데 이 지역의 얘기로 좀 하실 계획이라든지 뭐 하셨던 거라든지 좀 소개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센터는 이제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일부 그 재판받고 하신 분들이 대전연구소에 이제 맞아요. 그 같이 되기도 예. 하고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일명 이제 기리는 그런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주 4.3이나 뭐 이제 뭐 여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내곤룡골 관련된 이제 이야기라든지 아하. 곤룡골을 좀 알리는 관련된 이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캠페인은 많이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뭐 카드 뉴스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뉴스는 그 굉장히 또 구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네. 좀 한국전쟁 시기쯤에 네네. 올려주신 카드 뉴스는 찾아봤는데 네네. 그 제작은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직접 하셔서 이렇게 또 배포를 하시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림이단이라고 인권알림이단이라는 이제 그 구성원들을 만들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인권을 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이제 알림이단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매달 주제나 이런 섹션들을 정해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인권센터의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좀 받아서 왜냐면 이제 카드 뉴스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인권 침해적 용어나 단어들이 기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좀 수정하고 변경해서 올리고 있어요. 계도하는 차원에서 뭐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떠세요? 뭐 방송 적합한 것으로 몇 가지. 언론에 주로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게 일반 범죄자면 성별 뭐 이렇게 가리지 않는데 뭐 여성 범죄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흑인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찍어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학생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학생, 여학생, 예, 뭐 이런 표현들. 여성 교사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 것들인데 그러네요. 네. 아니면은 이제 곧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이제 그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들,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시댁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거의 이제 그 남녀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여성의 중심에서 진짜, 나의 피해를 좀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묘사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청소년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꼭 학생이라 지칭을 해야 되느냐. 네네. 청소년이라 통일하면 될 것 같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사가 날 때 아동이라고 나오지 초등학생 이렇게 그러네요. 나오는 기사는 많지 않은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으로 통칭하지 않고 뭐 학생, 뭐 학교 밖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이제 요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에는 인권센터 사무처장 하기 전까지는 이런 네. 부분까지였나? 그러니까 저도 되게 스스로 반성하고 네. 항상 인권의 감수성을 늘 음. 일깨우고 있어야 어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비슷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희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역시 이런 표현들 역시 일상의 어떤 평화를 깨뜨리는 그렇죠. 어떤 네.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맞아요. 잠깐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요. 다시 저희들이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대전인권센터가 대전인권신문 요걸 또 발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건 어떤 건가요? 네, 인권센터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상품. 심혈을 기울여서 네. 매달 1회 발간하고 있고요. 어. 네, 전국 최초의 인권신문이라고 많이들 예.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페이퍼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종이신문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면에는 인권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글을 실고요. 이면부터는 시민인권 기자단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취재하고 또 인권 침해 요소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편집하고 구성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권의 영역에서 담아내는 그런 신문들이죠. 네네. 역시 저희들이 지금 말했던 것과 비슷한 네. 어떤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시민 인권 기자단은 그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건가요? 네, 일반 시민들을 저희가 매년 2월 정도에 모집을 해서 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냥 그 기사를 쓰기보다는 인권적 관점으로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저희가 위촉장 들기까지 좀 교육을 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권 관련 교육을. 네네,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나시면 이제 매달 이제 1회씩 모이셔서 인권 신문을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글도 쓰시고 어허. 주제도 찾아오시고 예. 이런 식으로. 대단하시네요. 네네. 그 사람마다 좀 교육 기간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교육 받으셔서 금방 또 이 감수성을 금방 받아들인 분도 있지만 좀 또 이제 오랜 기간 걸리는 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차이가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도 교육을 벌써 이제 3년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의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인권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느냐에 아하.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저희가 이게 연령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래요.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대 젊은 청년부터 이제 60, 70대 이제 어르신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이 한 그룹 안에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많이 달라요.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이제 체내가 좀 되고 있으신 것 같고 안에도 평화가 있는 거죠. 네네. 기자단 안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게 보편적으로 대화가 되면은 정말 그게 이제 평화로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첫 모임을 모아놓으면 그게 좀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들이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세요. 회의 중간에 그래요. 네, 그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시고 보통은 이제 1기 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꾸준히 계속 2기, 3기에도 계속 이제 도전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저희 신문이 그분들 덕분에 잘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도 갈등과 그런 분열이 있는데 그런 양측이 시간을 좀 들여서 대화를 하고 좀 같이 만나고 하다 보면 좀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네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제 제가 읽었던 게 있는데요. 한국전쟁 70년 그날의 아픔을 이야기하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전쟁에 참여하셨던 참전 유공자회 어르신들을 좀 만난 이런 기사였어요. 이런 걸 좀 취재하셨던 어떤 이유, 전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6월달 발간을 하면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에는 이제 유공자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기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시대에는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17살, 18살. 네, 그 시대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하셨던 거죠. 전쟁에. 그러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적인 전문가들이 아닌 직접 정쟁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직접 듣고 시민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정치적 이념이나 뭐 국가 간의 이익을 떠나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어린 나이고 잘 몰라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전을 하긴 했지만 그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때 겪었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로 너무 삶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한결같이 하셨었어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네네, 역사다.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절대 이기는 나라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자국의 이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올해가 또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의 해가 흐른 해여서 또 더욱 울림이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전쟁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반도에 좀 평화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최근의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사회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국전쟁 하면 그 행사, 크게 막 행사하고 주로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행사 중심이 아니라 평화를 세대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평화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매년 그 사회적 대화라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는 정말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연령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요. 한 3년 전에 처음 이렇게 원테이블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짜 별나라 세상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평화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시민사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계속 그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해야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된다. 예. 다들 이제 먹고 살기 바쁘셔서 또 얼마나 또 힘들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평화의 또 가치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우리 대전 인권센터도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그런 단체인데 해야 될 일들. 인권센터에서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 인권센터에서 평화를 오히려 질문들을 더 많이 해주시고 다른 인권을 더 얘기해야지 왜 평화만. 근데 이게 모두 다 속해져 있는 인권 안에 모두가 다 갖춰져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전쟁 안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정 내 평화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내 평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구 사이의 평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땐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평화와 관련된 일들을 그럼 나부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좀 그 인권하고 별로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라는 게 같이 공존을 하고 서로가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이해의 좀 지평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의 그 밭을 좀 크게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또 평화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화하고 인권하면 너무 어렵게들 단어 자체가 약간 그 추상적 단어로 생각하시는 거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뭐 그렇게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이나 평화나 같은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모셨던 분들께 좀 이런 얘기 많이 여쭤봤거든요. 이제 통일 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여쭤봤더니 북한 가서 평양냉면 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어떤 소소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같이 좀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갖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있더라고요. 두 분도 혹시 있으세요? 꿈꾸는 것들? 저는 이제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아,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예전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는 이제 기차로도 중국도 가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평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유럽을 굳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기차로 뭐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 전쟁이 막 무섭고 위협적인 내용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정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삶 자체가 그 안에서 평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는,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돼서 아이들이 빨리 우리나라가 좀 평화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옛날 역사 속 단어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전에 금강산에 가본 기억이 있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설명해 주시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땐 사진도 같이 찍고 그 모습들, 그리고 들판에 자전거 타고 유유히 다니던 북녘의 이 주민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언제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어느 나라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북한만 갈 수 없는 이 아픔의 이 마음 찡함이 있거든요. 다시 금강산을 올라가서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떠세요?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센터장님은 평화주의자이십니까? 평화주의자이지요. 이 방송을 아이들이 안 듣겠죠? 네.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늘 인권 센터장님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평화주의자이다. 네, 그럼요. 예,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게 참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좀 평화를 지켜가는 거, 평화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요거는 공통 질문이기도 해요.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지켜가는 방법?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아직 어리니까 듣지 않겠죠. 네. 저는 일상에서 평화를 지켜가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다름을 그냥 내가 인정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 한다거나 나의 이념이 맞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정치적인 그 갈등도 결국은 내 주장이 맞다라고, 너가 그렇죠. 틀리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빚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평화의 길을 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가 아닌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좀 관념을 가지고 가면 좀 평화의 길이 좀 빨리 열리지 않을까. 다름을 좀 인정하고. 네네,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의 평화도 결국은 이제 다름을 좀 인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아이와 네네. 또 어른이 다르고 이런 네네. 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이상적인. 예.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람과 사람을 많이 이어주고 설명해주고 소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요. 처장님?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 이어주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머리부터 아프고 갈라놔야 서로 싸움이 되고 그래야 내가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지더라도 서로 소통해주고 연결해주고 나는 이익이 없지만 서로 간에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평화가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사람이고 싶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에서 인권교육 또 다양한 활동 통해서 인권문화 조성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곳입니다. 대전 인권센터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뭐 여러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하고 계신 어떤 특강들 캠페인 또 신문도 제작하고 계시고 이런 교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건 뭐 위탁 그 기간이 있나요? 정해져 네,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아, 3년. 3년간. 3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고 예, 예. 네, 내후년 예, 까지 네, 네, 네. 기간이 있군요. 네, 네. 꼭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요 기간 동안에 좀 이루어야 된다는 목표라든지. 저희 센터 활동가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인권센터가 대전 지역 전반 그 인권교육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센터 활동가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정말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 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좀 계속 센터가 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인권의 영역이 더 커질 거라고 믿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어찌됐건 있는 동안만큼은 시민들의 이제 인권하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가 있지. 그리고 그 센터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에게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강 뭐 계획 중이시거나 그런 건 또 없으세요? 올해? 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는 정보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시민들을 좀 모아서 이제 특강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매달 뭐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권교육이나 네, 이제 것들이 필요하신 단체들은 저희 센터로 아니면 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네, 저희가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까? 네네. 무료입니다. 네, 네, 무료로 그럼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 저희 이제 배치되어 계신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 통해서 인권 교육을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신문은 지금 현재 그 대전 지역에 있는 도서관 하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전체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네, 보내드리기도 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네, 인권 신문은 언제든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얘기들 특별히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고 어떤 우리가 실천들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본 시간이었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대전 지역의 인권운동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십시오. 인권이라는 게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 선을 넘으면 인권 침해고 아니고 이렇진 않거든요. 인권이 생물처럼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항상 인권의 감수성을 깨우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 믿는 자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권의 영역에서도 늘 감수성을 깨우고 스스로 늘 생각하고 깨우치고 그러다 보니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생활들이 늘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더더욱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또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